서글픈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 소록도. 그곳에는 가슴 따뜻한 성직자가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눈물을 감내하며 더욱 단단해진 사람들의 섬에는 그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날아온 마가렛과 마리안느는 소록도 한센인들에게 온 마음을 내어준 천사들이었죠. 김현준 신부는 두 분과의 인연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그네들의 거룩한 삶을 알리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믿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상처받지만 우리가 사람한테 위로받고 사람한테 희망을 찾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분들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여주는 것이 되고 이기적인 세상에 하나 희망?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 사슴을 닮아 소록도라 불리는 섬. 그 여린 섬의 한편에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추억하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들이 43년 동안 머물렀던 사택인데요. 2005년 두 분이 떠난 이후 방치됐던 건물이 2년 전 복원되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겁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갖춰진 방 안은 청빈하게 살았던 두 분의 삶이 그대로 보여지는데요. 단열조차 제대로 되지 않던 낡은 집에 살면서도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열중했습니다. 마리안느 마가렛이 굉장히 섬세한 사람들이었어요.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딱 그 사람의 말투, 행동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어떤 음악을 좋아할 것 같다는 걸 알아차려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을 것 같은 노래를 틀어줬대요. 근데 많은 경우 되게 놀랬대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라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할 정도로 참고로 저는 뽕짝을 틀어주셨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부엌에 가면 이제 빵 굽는 기계가 있거든요. 소록도 우리 한선인들 생일날이면 항상 빵을 다 구워줬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빵을 많이 구워줬고, 그때 먹는 것이 귀할 때 그 마리안느 마가렛에 구워주는 빵은 최고였죠. 그래서 소록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마리안느 마가렛 빵을 먹어본 기억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 항상 그 얘기를 가끔 하셔요. 마리안느 마가렛이 구워준 빵. 아무래도 이제 이분들은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보다 훨씬 큰 외로움을 간직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그림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이나 생일날은 우리가 느낀 것 훨씬 큰 좀 충격은 있어요. 그랬을 때 축하한다고 그 빵을 직접 구워가지고 건네주는 것은 잃어버린 엄마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당연히. 그뿐만 아니라 뭐 마가렛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의대 교수고 남동생 의사고 언니 약사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정말 많은 약들을 보내주죠. 소록도에. 또 마리안느가 하는 신부님도 제약회사랑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약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약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치료를 했죠. 그러니까 이 집은 하나의 소록도 한센인들 입장에서는 희망도 되고 기쁨도 되고 치유도 되고 위로도가 되는 그런 곳의 본부 역할을 한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대하는 모습이 항상 이렇게 따뜻한 모습. 그래서 저건 인위적인 따뜻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따스함들, 한결같이 흐르는 물처럼 이렇게 소리내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잔잔하게 그렇게 긴 시간을, 긴 세월을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26의 마리안느와 25의 마가렛.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소록도로 온 간호사들은 이른이 넘어 할머니가 될 때까지 반평생을 소록도 한센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환우들의 몸과 마음에 박힌 상처가 치유될 수 있었던 거죠. 두 분의 맑은 영혼이 깃든 집에서는 누구라도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집이 무게가 있잖아요. 40년을 살아온 내공이 배어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이 집은 이제 사실 개방하진 않거든요. 제가 수녀님들께나 이제 휴가나 피정 때 이렇게 개방하는데 수녀님들이 가시면서 꼭 그 말씀 하셔요. 집이 말을 한다고. 그리고 딱 방을 보면 청빈 그 자체잖아요. 수도자들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청빈이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물질 만능의 문화에 수도나 저희들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오면 아,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곳이 지향해야 될 것인가를 가장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 오게 되면 저희들이나 수님들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집이 말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앞선 부분이 그 기술학교거든요. 사단법인 마리안느 마가렛은 두 분의 숭고했던 삶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김현준 신부는 법인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고 사업을 위한 기부금은 뜻을 함께하는 기부자들이 십시일반 모아주고 있는데요. 마리안느, 마가렛과 함께 소록도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가 두 분의 삶을 보며 느낀 것을 실천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곳으로 떠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행사를 안 하는데 이번 특별하게 한다고 긴급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최현정 자매가 소록도에 7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이제 초대를 해서 가기 전날 우리 하루분들한테 인사하고 가시라고, 그리고 다음날 이제 인천공항 가면서 저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볼리비아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직업학교를 하나 세워달래요. 학교가 한두 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떠나고 며칠 있다가 주일이었는데 제가 하루분들한테 강론을 했어요. 우리는 43년 동안 마리안느 마가렛으로부터 받고 살았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갚을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간호했던 최현정 자매가 우리보다 훨씬 힘든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도와줍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43년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강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한센인 한 분이 돈 500만 원을 가져왔어요. 익명을 조건으로. 신부님 이 돈 거기에 써서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이 얘기를 또 우리 한우들한테 하니까 또 누가 30만 원, 20만 원, 5만 원, 이제 우리 신자들이 한 13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달 좀 넘었는데 거의 1,000만 원까지 모아진 거예요. 그게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은. 평생 받는 사람인데 내가 누군가를 준다는 것은 이게 저는 치유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이 하나의 소록도의 미래라고 생각이 됐어요. 지구 반대편의 가난한 나라 볼리비아에 우리의 선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한용품과 학용품, 식료품 등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부터 채워나가는 중이죠. 장기적으로는 직업학교를 세워 아이들의 자립 기반을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옷 만드는 미싱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 이 시설을 그쪽 지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하고 자격증까지 주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쪽이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한센인 정착촌에서 이제 마리안느 마가렛 정신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마리안느 마가렛 했던 것처럼의 어떤 형태로
고흥 작은 영화관에서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감상회가 열렸습니다. 김현준 신부가 기획하고 전문 영화팀이 만드는 다큐 영화는 올봄 극장 상영을 목표로 후반기 작업이 한창인데요. 주인공들은 본인들의 삶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 반면 김현준 신부는 그들의 깊고 너른 사랑이 세상에 알려지길 바라며 영화 작업에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어 이런 가장 큰 것은 마리안느 마가렛이 인터뷰 안 해주는 거. 그리고 인터뷰가 안 되니까 촬영 감독하고 또 총감독하고 조감독 작가들이 너무너무 막 힘들어했던 거 포기하려고 했던 게 좀 있었거든요. 그것이 성직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 김현준 신부가 신자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치매 때문에 미사 참여가 힘든 김정열 할머니 댁인데요. 신부가 병자들을 찾아가 성체를 모시도록 하는 봉성체 예식입니다. 지난 그런 생각 없이 하여간 따뜻하게 대해주고 환자들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소록도에 거주하는 한센이는 530여 명. 평균 연령 75의 주민들은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아멘. 거룩한 성체. 완치된 이들도 익숙한 삶의 터전인 소록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가장 편안한 곳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고 싶은 마음 때문에 소록도 주민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죠.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야, 예수님도 잘 모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정착촌 90여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연로한 노인들이고 한센병 후유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많은데요.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신앙에 의지하는 신자들을 위해서 김현준 신부는 소록도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합니다. 나이든 환우들에게 소록도는 세상과 단절된 아픔의 공간인 동시에 익숙하고 편안한 젊은 날의 기억이기도 하죠. 너무나 일찍이 영세를 받으는 게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초창기 멤버 성당 처음 생길 때 머리에 13살 먹어서 영세 받았는데. 그러니까 소록도에서 예. 13살 때 13살 먹어서. 그러니까 진짜 재미있었어. 아주. 성당 이런 거 백돌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그런 말을 뭐 표현 다 못해. 우리 신부님들은 얼마나 좋은데 수녀님들도 좋은 아니라 수녀님들뿐 아니라 뭐 말할 것도 없고 옛날에 수녀님들 신부님들 기분이나니까 편안한 게 좋지. 첫째는 마음보다 편안한 게. 사제로 살아온 지 어느덧 17년. 김현준 신부는 단 한순간도 사제의 길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은 많았지만 그보다 더한 감동이 그의 마음을 채워주었죠. 신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함께 헤쳐나가려 애썼고 겸손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신자들의 고해성사에 성직자로 살아가는 삶의 경건함을 느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미 받으소서. 성덕과 의덕으로 우리 모든 날을 주를 섬기게 하심이로다. 매일 4차례씩 신자들을 위해 기도를 바치는 김현준 신부. 그는 세속적인 고통이 그들을 비껴감으로써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길 바라며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는 들어주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더 멀리 보잖아요, 나보다. 근데 이것을 들어줬을 때 그 사람이 더 망가진다고 전제됐을 때는 하나님은 안 주죠. 그러니까
나의 보다 더 큰 선을 더 크게 준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유혹이 빠지지 않죠. 김현준 신부가 집중하는 또 하나의 과제는 소록도 한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12년 전 처음 소록도에 왔을 때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가족과 떨어져 살아온 한센인들의 아픔을 보았고 그들 개개인의 역사를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죠. 이제는 고인이 된 분들의 평생이 작은 테이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사연을 모아 소록도 이야기라는 영상을 만든 그는 이후에도 소록도의 역사를 연구해 왔는데요. 그럼으로써 소록도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리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밤 8시쯤 좀 넘어서 이제 그 사시던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딱 문을 열었는데 관 하나 딱 놔져 있는 거예요. 방 안에 아무도 없고 앞에 향기 돼 있고 관만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솔직히 좀 심장이 덜컹 하는 거예요. 약간의 그 너무너무 쓸쓸하기도 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약간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또 신부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티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절을 하고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게 한 20-30분 걸리거든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왠지 지켜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정 무렵까지 그냥 관 옆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죽음도 이렇게 쓸쓸히 가는구나. 굉장히 그 한센병에 대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맑은 날이면 카메라를 들고 길을 나서는 김현준 신부. 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현장을 온 마음으로 담아냅니다. 푸른 물결 일렁이는 바닷가엔 환우 전용 부두로 사용되었던 제비선창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소록도에 격리된 한센인들의 눈물이 서린 곳이죠. 그네들이 처음으로 마주했을 소록도의 풍경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을 길. 그 시절 그 마음이 되어 걷다 보면 어떤 깨달음이 마음을 두드립니다. 소록도에 오면 그 실패라고 생각하는 내 인생이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그게 곱씹고 하면 실패가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증명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각자 우리는 주어진 몫이 있고 삶에는 내가 얼마만큼 그걸 즐길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소록도가 앞으로 보여주는 희망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여기는 서생입니다. 소록도 맨 끝자락이에요. 이 한센인들은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자기가 이 병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가 아주 강하게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격리가 된 거잖아요, 옛날에. 근데 살다 보니까 또 다른 전염병이 이제 돌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 전염병을 아주 공포스러워했고 또 똑같은 한센인이고 똑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지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했고 왕따를 시켰어요. 그게 바로 무슨 병이었느냐? 결핵이었습니다. 나병에 결핵까지 걸린 사람이었죠. 이제 그것을 보다 못해서 마리아 누마가리 수녀님이 오스트리아에 호소를 합니다. 이분들을 위한 따로 치료시설이 필요하다. 격리해서
같이 모여서 살아야 된다. 인권을 위해서. 그래서 맨 끝자락에 이곳에 결핵병사가 지어진 거죠. 그분들은 소록도가 격리시설인데 맨 끝자락에 격리에 격리를 당한 거죠. 마리안누와 마가렛을 고국에서 보내온 후원금은 결핵병동과 영아원, 정신과 병동 등 꼭 필요한 시설을 짓는 데 요긴하게 사용됐습니다. 소록도의 서쪽 끝 십자봉 근처 결핵병동에서 시작된 숲길은 김현준 신부가 치유의 길로 명명했습니다. 일본의 수탈이 극에 달하던 1930년대 후반, 벽돌 공장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한센인들 중에는 섬 밖으로의 탈출을 꿈꾸는 이들이 생겼는데요. 십자봉의 울창한 나무들은 탈출을 위한 은신처가 됐었죠. 때문에 당시 병원장이던 일본인 수오 마사키는 한센인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고 4km에 달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 땅을 파헤쳐 길을 내기까지 한센인들이 흘린 피와 눈물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많은 경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이 옵니다. 속이 후련해졌다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진심으로 이 길은 치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인간의 고통을 묵상하고 또 위로받고 가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록도가. 가장 극심한 고통의 땅에서 희망을 발견한 김현준 신부. 그는 소록도에 녹아있는 한센인들의 아픔을 보았고 그 아픔을 치료하고 보듬어준 이들의 희생에서 구원의 빛을 느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건 사랑의 힘이며 진정한 사랑만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요.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몸을 낮춰 세상에 빛이 되고픈 신부님. 그는 오늘도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갈구하며 하늘의 답을 기다립니다.